저희 회원분들 계시기 때문에 편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한국 물건을 해외 팔거나 반대로 한국 물건을 해외 팔거나 해외 물건을 한국에 파는 이런 다양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아마존이나 쇼피나 라자다나 최근에는 쇼피파이를 활용해서 한국의 좋은 상품들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걸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어떤 입점이나 상품 등록하는 매뉴얼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 이유는 입점하고 어떤 상품 등록하고 이거 말고 실제 어떻게 팔 것이냐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마케팅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별하게 어떤 걸 소개해드리거나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점점점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들을 찾으면서 아주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뮤즈타운이라는 곳은 아마 여러분께서 국내 상품을 아마존이나 또는 쇼피파이를 활용한 미국에 판매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브랜딩 마케팅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현재 아마존에 판매하시는 회원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뮤지타운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말은 여기까지 하고 뮤지타운 대표님께서 등장하셔서 아마 대표님과 함께 또 우리 스태프분께서 미국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와 함께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판매를 하실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 직접 소개해 주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마이크를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또 미국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리허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호스트를 좀 풀어주셔야 하는데 네, 대표님 저기 풀어주십시오. 잠시만, 또 갑자기 원래 아까 리허설 할 때 됐었는데 경현님 잠시만요. 제가 풀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풀린 됐습니다.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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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뮤지타운이고 오늘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하고 요즘 코비드-19으로 변화된 트렌드 몇 가지 설명드리고 또 저희 통해서 상품을 미국으로 이제 마케팅하신 분들의 사례들 여러 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대표님, 이것 좀 시작할까요? 네, 됐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미국의 인제 유튜브 인플루언서, 특히 유튜브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 판매자분인데 저희 뮤지타운을 통해서 인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신 제품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은 간단히 프링커라고 인제 템포러리 타투를 할 수 있는 기계인데 좀 사용법도 어렵고 좀 누군가 설명을 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이렇게 인제 인플루언서가 자기가 인제 콘텐츠를 크리에이트 해 가지고 사용법, 그다음에 중간에 어디쯤에서는 인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고, 네, 지금 샘플로 계속 쪼끔씩 보여 드리는 거예요. 네. 요런 사용법들, 요런 것들은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고객들에게 좀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인제 모바일이랑 연동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요런 방식을 보여주면서 좀 마케팅이며 이런 것에 도움을 받기 시작했죠. 예,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요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여주는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었고요. 인제 전반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뭘까? 뭐 우리가 요즘엔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인제 스폰서드 비디오를 해 가지고 한국에서도 유튜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직접 자기 컨텐츠를 통해서 브랜드가 원하는 방향의 지시사항 혹은 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등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방식이고, 이것의 장점이자 특징은 인플루언서가 대표하는 관심 집단이 있고, 또 그들이 또 영상을 자체 제작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 인제 브랜드들은 영상을 인하우스로 제작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직접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이제 쌍방향 통향 통 소통을 함으로써 컨텐츠에 대한 댓글도 달고 이러면서 인제 이 크리에이터들도 인제 고객들의 반응에 되게 민감한 채널이죠. 그래서 인제 그런 마케팅을 하려면 우리가 되게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게 '고객이 왜 이걸 살까? 구매 결정 포인트는 무엇인가?'가 될 텐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인제 어디서 인제 일단 상품의 정보들을 획득하는지, 두 번째는 그래서 왜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지, 세 번째는 그 영향에 누가 어떤 멘트들이 영향을 미칠까? 요거 세 개에 대한 답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좀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 뭐 예전에는 구글 서치, 블로그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죠. 지금도 물론 강세예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전 세계 20억 명, 특히 미국은 더 심하고, 일단 유튜브 뷰수가 상당히 높고 코비드 19 이후엔 더 시청 그 볼륨이 2배 정도 급증했다고 하고요. 검색 엔진으로서도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죠. 대부분은 예전에는 구글 서치나 이렇게 해서 끝냈는데, 미국인들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 이런 상품은 뭐지?' 이렇게 남기는 서치 엔진 기능도 하고 있고, 또 좀 아까도 살짝 설명드렸듯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뭐 밑에다가 댓글로 "구매 정보를 알고 싶다." 이런 댓글도 많이 남기죠. 그럼 인제 고객들은 왜 구매 결정을 할까? 어떻게? 그럼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인제 전문가 집단이나 좀 인제 신뢰를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이 상품 괜찮아."라고 말하는 이제 소셜 프루프가 있을 수 있고, 또 비디오를 통해서 아까 처음에 보신 비디오처럼 '아 저런 거 해 보면 나도 필요했었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좀 구매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인플루언서 자체가 좀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는 신뢰하는 사람들의 추천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는, 그러면 누가 영향을 미칠까 이 구매 결정에. 예전에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케이시 네이스탯이라는 저런 1,200만 구독자를 가진 대형 유튜버들이 삼성 새로운 폰이 나오면 유튜브에서 광고를 했어요. 당연히 잘 됐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뭐 아리아나 그란데, 케이시 네이스텟 이런 같은 사람들의 100만 구독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던 시대에서, 현재는 구독자들의 어 취향이 되게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인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되게 커졌고, 실제로 마켓 사이즈는 인플루언서에 의한 그런 마켓들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 코비드 19은 대체 사람들의 구매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오늘 4 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구매를 할 때 결정하는 가치나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약간 바뀌었어요. 이 리포트는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조사한 건데, 전 세계 사람들의 구매 성향이 어떻게 바뀌었냐. 예전에는 인제 퀄리티를 중시했다기 했다 보면, 요번에 코비드 19 이후로는 가격이 얼만지, 어베일러빌리티, 당장 내가 저거를 쓸 수 있나?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쇼핑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만져보고 오프라인 쇼핑을 할 수가 없으니 구매 전 리서치의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큰 변화는 이제 니시 마켓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났다. 코비드 19 이전에는 온라인 샵에 많은 작은 브랜드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니시 마켓 상품들이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 근데 인제 코비드 19 이후로는 아래 보시는 프로덕트들처럼 좀 예전에는 관심을 받기 어려웠다면, 유튜브 채널들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더 성장하면서 많은 다양한 채널들로 니시 마켓들의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달라진 트렌드는, 뭐 모두 다 알다시피 온라인이나 디지털 이거를 되게 많이 이제는 놈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특히
부모 세대들, 어르신들조차 이제는 온라인 구매를 당연시하는 온라인 구매 행동 패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큰 변화는 이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퀄리티에서 그 어베일러빌리티나 가격으로 옮겨갔다면 또 특징적인 것은 밀레니얼즈나 젠지들은 뭐 환경, 지역 사회 아니면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면서 요 앞의 변화와 비슷하게 다양한 특징적인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구매에 있어서 그런 특징적인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대표님하고 우리 뮤즈타운을 통해서 어떤 상품들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어떤 결과들을 보고 있는지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거를 네네. 듣게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대표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미국에 계시죠? 네네, 미국 저기 아, 새벽 2시 15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아닙니다. 주시고 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다른 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소개도 감사드립니다, 수장님. 네. 앞에 저희 장경영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리캡해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 채널들이 많이 바뀌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들이 크게 변했어요.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 유튜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들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들을 얻으려고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검색을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던 것들이 요즘 젠지들 이제 뭐 10대, 20대들은 아예 구글에서 검색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미국 같은 네네. 경우에는 바로 네. 유튜브로 가서 검색을 해서 비디오를 먼저 검색해서 찾아서 보고 그걸 보고 구매 결정들을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소비자 습성이 바뀌면서 마케팅 방법론도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유튜브 마케팅들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단순 비디오 영역보다는 이게 검색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커요. 잘 아시겠지만 네. 뭐 유튜브가 구글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본인들이 아니라고 주장은 하지만 유튜브 비디오가 올라오면 다른 비디오나 아니면 다른 실제 텍스트보다도 랭킹의 상위에 올라가도록 구조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네. 초창기에 특히 미국 진입하실 때 영상이 검색에 잡히냐 안 잡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마켓 트렌드, 소비자 트렌드 그러면서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도 바뀌었고 그래서 유튜브 마케팅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마케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뭐 전반적인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아마 궁금하신 게 그걸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가 우리가 이런 프로덕트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의 마케팅을 할 때 과연 얼마 정도의 비용으로 얼마 정도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좀 나눠서 버티컬도 그렇고 마케팅 목적이 또 다 조금씩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면서 실제 만약에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실지 좀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크게 5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 보여드릴 상품은 아무래도 브랜딩에 대한 니즈가 제일 큰 게 사실이에요. 이제 영상이고 유튜브 아까 검색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브랜드도 구축하면서 실제 컨버전까지 가져가는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되게 스탠다드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뷰티 브랜드고 거기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다른 각도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마케팅이 제일 많이 쓰이는 영역 중에 하나가 유즈 케이스가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세요. 네. 뭐 여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시즈닝이 있는데 이거 아무데나 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디다 뿌려 먹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어디다 뿌려 먹는 게 좋은지를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 거고 상품들 중에 또 되게 니치한 영역의 프로덕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는 뭐 제품들도 있겠지만 특정 집단들에만 팔리는 것도 있거든요. 네.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타겟팅이란 게
말은 쉬운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페이스북 막 타겟팅이라는 것도 뭐 키워드별로 되긴 하지만 그 집단들에게 정확하게 위치가 되는지도 알기도 힘들고 요즘 페이스북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영상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이슈들도 있고 페이스북에서 진행을 하면 근데 유튜브에서 어떻게 니치 타겟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품 자체를 다양한 고객들에게 동시에 공략을 하고 싶은데 하나의 마케팅 에셋으로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 니즈가 있는 업체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간접 경험 앞에 보셨던 비디오인데 직접 경험이 어려워지니까 간접 경험으로 구매 욕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브랜드의 사례, 그래서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뷰티 브랜드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희 다 한국 분들이시니까 이 뷰티 중에 K-뷰티에 대한 니즈가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커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올라가고 있고, 이 지금 보여드리는 브랜드도 K-뷰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 아시죠? 니백이니까 니백이에요. 한국 단어 니백을 이제 그 브랜드로 쓰시는 업체고요. 미국에 계신 업체긴 한데 이 브랜드가 처음에 오셨을 때 저희한테 주셨던 미션, 목표는 뭐였냐면 초창기 때 바로 매출을 내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주신 거가 두 가지였는데요. 비디오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미백을 홍보를 했을 때 구글 검색을 하면 비디오들이 잡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초기 고객들이 이 물건을 쓰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해서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들이 더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초기에는 비디오를 통한 브랜드 노출에 대한 니즈가 이제 가장 크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제품이 스킨케어 제품인데 시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이게 어떤 고객들한테 잘 먹힐지에 대해서 이제 가설은 있으셨어요. 30, 40대 여성분, 이게 또 엔타에이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명확하게 알지는 않으셨어요. 마켓 조사를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켓 테스트도 좀 하고 싶으셨어요. 우리 프로덕을 대학생들한테 줘서 이걸 설명을 하면 살까? 나이 든 여성분들한테 하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또 인종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백인분들이 우리 걸 홍보해주면 잘 팔릴까? 아니면 흑인분들이 나을까? 아니면 아시안들이 더 나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랑 초창기 때 거의 한 10개가 넘는 채널들하고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비디오 사례가 4가지가 있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로 보여드리면 맨 위쪽에 좌측 맨 위에 있는 분이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여드름이 좀 있으신 대학생인데 여드름 있는 분들은 여드름 약을 쓰니까 화장품에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스킨케어를 써야 된대요. 다른 화장품은 안 쓰더라도. 어떤 거랑 같이 이제 조합을 해서 쓰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저분한테 한번 같이 작업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었고, 밑에 계신 분은 이제 흑인 여성분, 40대 흑인 여성분, 그다음에 밑에 오른쪽은 40대 백인 여성분, 위에 있는 남자분은 왜 남자가 있냐 생각하실 텐데, 이분은 스킨 샵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LA에서. 그러니까 이분의 고객이 또 백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는데 미국 여성분들이니까 이분이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좀 더 많이 팔릴까? 아니면 관심이 있을까? 이런 걸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초기 테스트를 진행을 하셨고 한 10개 정도 채널 테스트 하시면서 감이 좀 오셨어요. 특히 왼쪽 상단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분이 12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에 쓰는 걸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의외로 젊은 집단들도 이 엔타이에이징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저분하고 다른 대학생분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네. 관심이 많답니다. 미국 대학생들이 엔타이에이징에 미리 시작해야 된대요. 아, 그래도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브랜드도 모르셨고요. 그래서 이 마켓 자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네. 초창기 때 그런 작업들 진행하시면서 다시 리캡해 보자면 구글 검색에 잡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드시고 마켓 테스트에서 데이터들 많이 수집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한 2번 정도 하시니까 감이 잡히신 거죠.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검색에도 이제 어느 정도 컨텐츠가 깔리니까 브랜딩에도 약간은 이제 모멘텀을 좀 타졌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위치를 확장을 하셨어요. 처음에 같이 작업하셨던 분들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팔로워들이 뭐 10,000명에서 뭐 50,000명, 많아야 한 12만 명 정도 수준의 그 크리에이터들하고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버젯을 늘려서 이제 좀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셨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뭐 200만, 300만 되는 크리에이터부터 여전히 작은 데도 있었어요. 한 뭐 5만, 10만 정도 되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캠페인을 진행을 해서 그 위치를 확장시키면서 이번에부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좀 관심을 주셨어요. 컨버전을 주는 채널이 어떤 건가, 실제 매출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출보다는 이제 클릭을 저희가 그 유도해 드리는데, 클릭이 어떤 채널에서 많이 나오는지, 많이 나오면 실제 뒤에 트래킹도 하셔가지고 매출은 어디서 주는지를 쭉 테스트를 진행하셨어요. 사이즈를 키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로 나온 거가 어떤 채널들이 우리한테 컨버전을 주는지가 명확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 최적화를 하셔서 몇 가지 채널들이 얼마의 비용을 쓰면 그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고, 그거를 리타겟팅을 계속 진행을 하니까 점점점 좋아진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네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CPV가 0.02센트 이하로 떨어지셨고, 그다음부터는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CPV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굉장히 높았죠. 당연히 CPV가 낮을 수가 없어요. 어떤 채널이 좋을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CPV 테스트, 그러니까 첫 번째 테스트를 진행하실 때는 CPV는 굉장히 높았고, 근데 비디오 당 가격은 되게 낮았어요. 작은 채널하고 진행했으니까 당연히 낮았겠죠. 근데 테스트 진행해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 비디오 가격이 높은 분들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CPV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네. 근데 가격을 올린다고 CPV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올리시면 떨어져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점점점 CPV가 갈수록 떨어지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0.02센트로 이분들 계속 이렇게 나오세요. 한번 찾고 나시면. 그런 네. 다음에는 이제 합리적인 CPV가 나왔으니까 이제 위치 늘리면 되겠죠. 그래 매출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현재는 그 안정적인 그 성장 채널을 만드셔서 유튜브 채널이 다른 마케팅 진행하시거나 뭐 새로운 프로덕트 런치하실 때 그 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매달 캠페인 진행하시거든요, 이 브랜드는. 네네. 그런 채널로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되게 이게 CPV가 어떤 거죠? 네. CPV는 그 cost per view라고요. 그 유튜브의 뷰 하나당 가격이에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인제 그 유튜브 마케팅을 직접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셔서 뭐 해 보신 분들도 있으신데, 진행하시면 유튜브 안에 광고가 CPV당으로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이제 뷰 하나당 돈을 내셔야 돼요. 본인 영상을 만드신 다음에 유튜브 네트워크로 뿌리려면. 네네. 그러려면 이제 보통 유튜브 광고를 실제 돌려보시면 평균적으로 CPV가 그 0.02에서 0.04 사이로 떨어져요, 네네네. 최적화를 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질문 잘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직접 광고를 돌리시면 영상도 직접 만드셔야 되고 타겟팅을 계속 테스트하시면서 몇 번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돈을 쓰셔야 저 CPV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 똑같은 걸 그 유튜브 인플루언서랑도 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영상도 이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테스트도 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잘 옵티마이제이션만 하면 가격도 더 싸질 수 있는 그 아.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훌륭하죠. 그러면 이제 CPV 기준은 유튜버 한 명당 비디오 만드는 가격에서 조회수로 나누는 건가요? 여기 CPV는 순수하게 예. 그 여기 저희가 계산한 CPV는 저희 고객이 지불하셨던 비용 대비예요. 그러니까 아, 저희 비용이라 다 하면 포함해서? 크리에이터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있고 저희 수수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네네네. 포함해서 CPV가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채팅에 질문 남기셨는데 3단계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문의 주셨거든요. 그건 케이스마다 여기 다르겠지만. 예. 물론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이 전략을 어떻게 잡으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 속도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3단계까지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5개월,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시간이 네네. 좀 걸리거든요. 네네. 근데 요 케이스도 이 업체도 말씀하시는 게 초기 테스트할 때 좀 더 어그레시브하고 2단계로 갈 때 좀 시간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음. 데이터를 소화하시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네. 여기서 인제 10배 뷰를 올릴 때 가격도 올라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쵸. 재밌는 건 가격이 10배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한 5배 네. 정도 올라가셨는데, 네. 근데 요때 좀 주저하셨어요. '지금 아. 초기인데 우리가 이거 비용을 써도 될까? 데이터를 보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인제 지나 보면 그때 쪼금 더 어그레시브 갔었으면은 더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게 버티컬마다 차이도 좀 있습니다. 음.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반응들이 금방 오세요. 네. 게다가
뷰티 브랜드의 가격도 연관이 있어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가격이 20불 언더거든요. 10불대 후반이었고 프로모션하면 10불대 초반까지 오시는데 요 가격대는 이 사실 구매 반응이 금방 오시더라고요. 네. 가격대 좀 높으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그런 거 좀 감안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ROI 최적화 리타게팅을 통한 ROI 최적화가 보통 이제 그 컨버전 채널이 아마존이나 뭐 쇼핑몰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그쪽 링크를 통해서 매출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진행 방식이 이 영상이 올라오면 저희 리퀘어먼트 중에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음. 이제 브랜드 페이지가 있잖아요. 아마존이면 아마존 페이지가 있을 거고 샤프파이도 있고 웹사이트가 있으시겠죠. 네. 거기 링크를 반드시 걸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걸어놓으면 저희 시스템에 그 클릭들을 다 트래킹해드려요. 시스템에서 보실 수 있게.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 숫자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클릭하고 매출도 트래킹이 되나요? 매출 같은 경우는 아마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마존 데이터를 떨파리로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샤프파이랑 달라서. 네네. 그래서 아마존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매출 데이터를 넘겨주시면 저희가 저기 DB에 넣어드리거든요. 네네. 저희 고객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 대시보드에서 실제 컨버전, 매출 컨버전까지 거기서 트래킹 하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케이스 좀 설명드리면 이건 조금 다른데요. 요 브랜드는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요즘 한국 네네. 얼마 전에 인기가 좀 TV도 나왔던데. 예. 그래서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글로벌 브랜드 지향을 하셨던 네. 업체세요. 근데 의도와 다르게 한국에서 인기가 되게 좋아지셔서 한국 마케팅님 하고 계시는데 원래 의도는 뭐 당연히 잘 되겠죠, 한국에서 인기가. 근데 이제 원래 의도는 이제 미국 마켓, 그다음에 서양 마켓에 한국인의 K 푸드의 뭐 위력을 알려주겠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즈닝을 만드셨는데요. 저한테 처음에 오셨을 때의 이제 제 챌린지는 이게 이제 시즈닝이다 보니까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뭐 치킨에도 뿌리고 고기에도 뿌리고 뭐 샐러드에도 뿌리고 뭐 포 같은 이제 베트남 쌀국수에도 뿌리고 쓸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다양해요. 네네. 이 영상을 직접 만드시려고 보니까 이게 일이 어마어마한 거죠. 언제 다 만들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만든 다음에 또 뿌리기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아까 미백이랑 비슷한 거는 첫 번째는 일단 컨텐츠가 많이 깔려야 된다. 사람들이 본인들 다른 데서 홍보를 하시니까, 마케팅을 하시니까. 그럼 김치 시즈닝 혹은 서울 시스터즈를 찾아서 검색했을 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구나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에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러면 컨텐츠가 되게 많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브랜드를 좀 이제 빌드하고 싶으셨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케이스가 나와서 좀 유튜버들이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자기들이 상상도 못한 아이디어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못 해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뭐 백인들이 뭐 뉴욕 같은 데서 있잖아요. 뭐 빌로그 하시는 네네.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영상 만드는 거는 우리가 또 만들긴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그다음에 요게 비건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아이디어 가지고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이 컨텐츠 만드는 거를 뭐 한두 달 만들고 끝날 생각이 아예 없으셨어요. 그냥 우리 프로덕트는 죽을 때까지 계속 영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꾸준히 2주 주기로 매 한두 개씩 영상이 나오는 거를 이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나왔죠. 저희 몇 가지 샘플이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뭐 20개 이상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냈고요. 다양한 먹방 컨텐츠 여기 있는 먹방, 그다음에 레시피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로스트 치킨 만들 때 요걸 가지고 매운맛 내는 걸로 쓰세요. 저도 만들어봤는데 이 매운맛이 잘 나요. 한국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쉬운데 이 상품 홍보 같지만 삼겹살 먹을 때 이거 뿌리면 고추장 삼겹살 같은 맛이 나요. 얘기를 해주자면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맛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이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상 보시면 본인이 직접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공유해주고 그러거든요. 이거 다양한 컨텐츠인 거 거기 보시면 흑인 인도계 분들인데 이분들이 요 가족들이 가정이에요. 아기들이 있는.
그럼 요분들이 이제 연어를 구워 먹고 애기들하고 나눠 먹고 이런 것들 보여주시거든요. 네네. 여기 보시면 가족들이 그냥 앞에다가 이제 패스트푸드를 쫙 앞에 놔두고 샐러드도 넣고 피자도 넣고 자기들끼리 막 찔러서 먹어봐요. 어때? 물어보고 애기한테 물어봐요. 어땠냐고. 그럼 애기가 괜찮은데 그러면 이거 맛있는데?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대학생이에요. 그 플로리다에 있는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도 사실 먹을 걸 뭐 미국 학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실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맨날 피자 네네. 참피자 먹고. 그럼 이제 렌즈 데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요거 있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여기는 그 베트남계 그 여성분인데 뭐 몇 가지 레시피를 만드셨어요. 이분은 뭐 그냥 샌드위치, 샐러드 여러 가지 그 레시피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를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들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직접 만들기 훨씬 더 어렵고. 그렇죠. 그런 부분 목적을 갖고 오셨고, 경적으로 뭐 사실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 아니에요. 뭐 그 당연히 뭐 저희랑 상관없이도 마케팅 너무너무 잘하시는 채널이고 프로덕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미국 마켓에서 여기 홍보될 때 이제 나온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것 이제 저희랑 같이 했던 영상들인데 그 미국 쪽 마켓에서 그 아마존에서 자리 잡는데도 저 영상이 그 큰 몫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작년 연말에 이 그 아마존의 그 칠리 파우더 부분에서 1등 하셨어요. 네네네.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존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 말씀드리면 그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닷워치라는 그 브레일 워치예요. 그 브레일이라는 거는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이 글을 읽는 거거든요. 옛날에 뭐 네네. 헬렌 켈러 이거 보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미지 보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손으로 책 읽고 하시잖아요. 그건데 그거를 시계에다 구현하셨어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 분들이 지금 사실 뭐 스마트워치 보면 그 텍스트 스피치가 있어서 다 들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누가 뭐 그러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그 미션을 가지고 시각 장애인 분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좋은 미션을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제 어려움은 이런 거 니치 프로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이 보는 채널들을 찾아야 되는데 시각 장애인 분들이 하는 채널을 찾아야 어렵네요, 되거든요. 이게.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각 장애인 분들한테만 파시는 물건이냐고 물어봤더니 실제 매출은 80% 이상이 비시각 장애인들한테 나온대요. 네. 근데 비시각 장애인들한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계라고 얘기하고 홍보할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네. 되게 좀 어려운 숙제죠.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 영상이 3개 나오고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저기 2월 달에.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두 분들은 시각 장애인이세요. 이 두 네. 번째 있는 요 친구가 시각 장애인이고 어머니랑 같이 그 비디오 만드는 채널이고 요 분도 그 시각 장애 그러니까 그 안 보이진 않는데 거의 임페어 되셔가지고 아예 안 보이시는 이제 그런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분들은 그 시각 장애인분들 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는데 나머지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리얼맨 리얼 스타일이라는 채널인데 요 분하고도 같이 작업을 했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요거 잠깐만 말씀을 드리니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영상을 네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에어팟을 꺼야 돼서 잠깐만요. Now, gents, I have to admit, I'm a lucky guy. 플레이. Last few years, I've collected quite a few cool-looking watches. 조금만 How would you tell what time it is right now? Seriously, if you just wanted to check today's date, you wanted to see what time it is to the second, you wanted to be able to send a message without your phone, without your device, announcing it to the world. You see, that's the problem with most devices that are devised for the visually impaired. They rely on sound. So if you read the time out, guess what? Everyone around you knows that you're checking the time. If you're reading an intimate, I want to introduce you to the interesting watch that I own. Today's video is sponsored, but I'm happy to bring you Dot Watch because I got this watch a couple weeks ago, and over the last few weeks, I've actually taught myself a bit of Braille, which has been really cool to actually use this watch and to learn a new
absolutely was about independence, about being his own man. So when I had the chance to talk about this company, what they're doing, I was really, I jumped on this. I started, 대표님. all of a sudden, 대표님 소리가 너무 커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반대로 너무 커가지고 소리가 너무 커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요분이 말로 드릴게요. 요 시계를 앞에 설명을 어떻게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건 딱 그걸 설명을 해요.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면 이게 프라이버시가 없다.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근데 내가 왜 하냐면 대학교 때 친구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넘어지는 거 받고 그래서 마음 아팠던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시계 받은 다음에 오랜만에 그 친구랑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잘 지내냐? 그런 얘기를 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지 뭐 브레일 데이라는 게 있고 월 브레일 데이라는 게 있어요. 1월 4일인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 관점을 난 시각 장애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전 세계 285 밀리언이 뭐죠? 2,800만 명의 시각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본인들 하나 건너면 분명히 비주얼 임페어 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 던지거든요. 근데 요게 제가 보여드릴 게 요게 그 비디오에 나온 댓글들이에요. 한번 쭉 보세요. 네. 보시면 라이프 체인징 프로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상장주였으면 내가 투자하고 싶다. 이 실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댓글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좋은 컨셉이고 나 자체가 비주얼 임페어드인데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브레일데이 얘기도 하고 자기 이모가 데프라고 얘기하죠. 데프니까 시각 장애인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이제 공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통 스폰서십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나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이거 보시면 딱 답이 되실 거예요. 그거는 스폰서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십을 잘하냐 안 하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물건 팔고 싶어서 나 스폰서 받았으니까 자 이거 물건 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설명하면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스폰서도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잘했다고. 이건 정말 잘한 거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감을 좀 아까 경혜님이 말씀 주셨는데 공감을 좀 끌어내고 이런 대화를 끌어내 줄 수 있는 게 이게 인플루언서의 힘인 것 같고요. 보시면 요 캠페인이 재밌었던 거는 CTR이 이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CTR이 보통은 뭐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조금씩 다 다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구글 광고할 때는 뭐 2% 이상 나와야 되고 뭐 1% 미치면 안 좋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 광고를 돌려도 2% 이상 나오면 되게 좋은 거죠. 옵티마이징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CTR이 유튜브 안에서 하면은 보통 0.5%가 유튜브 전체에서의 평균이에요. 유튜브 광고를 돌리실 때. 근데 여기는 거의 10배 넘는 CTR이 나왔어요. CTR이 뭐냐면 뷰 대비했을 때 클릭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이 뷰가 있을 때 5명이 클릭을 해서 저 상품 페이지로 넘어갔다는 얘기. 그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거는 저 들어본 적이 없는 CTR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이건 매번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런 분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CTR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인게이지먼트 레이시라는 거는 뭐냐면 뷰수 대비했을 때 라이크나 커멘트, 라이크 숫자를 의미해요. 얼마나 이거 재밌다, 의미 있다 여기서 라이크를 누르냐를 보는 건데 보시면 다른 저희 평균이 되게 높거든요. 저희 플랫폼 자체가. 근데 다른 저희 플랫폼에 있는 평균보다도 거의 50% 이상이 높아요. 평균 자체가. 그러니까 니스 프로덕이 사실 마케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분들하고 마케팅 작업을 잘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실제 이제 요는 이제 참고하시면 좋은 게 요분들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에 요분들 이제 영상 만드시고 영상 링크를 걸고 요런 좋은 사례가 있다는 거를 여기 실제 영상 자기 웹사이트에 올리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참고로 요것도 질문을 많이 받는 거라서 웹사이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을 올리진 않았거든요. 링크만 걸었고 요거는 허락을 받아요. 물어보고 다 얘기를 듣고요. 그다음에 근데 영상 거는 거 자체는 뭐 예의상 물어는 보지만 사실 이건 문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이분들 다 오케이 하시고 오케이 안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실제 영상 자체를 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리시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시는 거가 영상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하시는데 우리 거 아닙니다. 이거는 만드신 분들 거예요. 이걸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우리 프로덕트를 홍보했다고 치더라도. 그걸 네. 이제 웹사이트에 비디오를 올리고 싶으시면 이 컨텐츠를 라이센스를 주고 사셔야 돼요. 사셔야 되는데 사시고 싶으시면 그것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링크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 그 유튜브 예, 링크. 링크를 올리는데 여기 업계의 룰은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 룰은 물어봐요. 올릴게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 거의 없는데 대체로 좀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좀 사이즈가 큰 분들은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허락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처음에 진행할 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대체로는 그 거의 한 80, 90%는 뭐 그 물어보면 오케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여기는 이 점스타러인데요. 그 차량이 이제 그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이제 시동을 거는 건데 예전에는 그 저도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차 옆으로 가서 이제 그 점스타러 가지고 이제 점스타트 하잖아요. 이게 네. 굉장히 불편한데 다른 차도 있어야 되고 그 민폐죠. 근데 이게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손 2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그 되게 가볍고 그 요걸로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이거든요. 근데 프로덕트 자체는 뭐 밸류가 되게 그 명확하죠. 그런데 뭐 경쟁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업체 대표님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그 저희랑 하시기 전해 이제 미국의 아마존을 런치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되셔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상황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되게 마케팅을 또 잘하시는 분들이셨던 게 한국에서 이제 유튜브 마케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마케팅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셨고 그 저희도 많이 배웠는데 근데 미국 오실 때 이제 좀 어려우신 점은 뭐였냐면 남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를 직접 연락도 하시고 시간이 걸려도 그다음에 관계도 좀 유지하시고 그래서 좋은 이제 컨텐츠가 많이 나와서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근데 미국은 일단 연락해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을 했는데 답이 잘 안 오고요.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처음 들어봤다 이거고 또 갑자기 보니까 뭐 영어가 완벽하셔도 안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닌가? 뭐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연락하기가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다음에 가격도 미국이랑 한국 마켓이 다르니까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는 아이디어는 되게 명확하게 있었어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타겟군들이 있어요. 거기 좀 달라요. 그런 군들에 맞는 그 채널을 찾아서 그 메시지를 보여주면 잘 된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얘가 있지만 뭐 캠핑, 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디테일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뭐 미케닉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작업을 하면 잘 된다는 걸 알고 오셨고 이제 그렇게 의뢰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본인 프로덕트가 잘 되는 걸 아시니까 어떤 채널들하고 해야 ROI가 좋은지도 테스트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매출을 빨리 만들고 싶어 하셨으니까. 실제 만든 걸 보셨기 때문에 한국 마켓에서 오셨고 이제 저희랑 캠페인을 진행해서 이제 많이 진행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에 계시다 보니까 그 테슬라가 점프스타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업체 대표님이 아예 못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보신 거예요. 한국에 테슬라가 없을 때라.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열고 나니까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테슬라 채널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거 내가 홍보해 줄게라고 왔는데 잠깐만 이 테슬라가 왜 배터리가 그 방전이 되지? 그렇게 큰 배터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통화도 하고 그랬더니 테슬라도 배터리가 있대요. 네네. 별도 배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똑같은 12V 배터리가 그래서 막 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왜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테슬라 메인 배터리가 나왔을 때 그 도난당할 위험이 있대요. 문 열리는 문제 때문에 그거 이제 팁이 있어서 본인이 얘기하면 되게 좋겠다 얘기하시고 대표님한테 여쭤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테슬라에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테스트 안 해보셨어요. 이분이 해주셨어요 그거를. 아, 이건 보내주고 본인이 그 이제 테스트 해보고 그게 테슬라 차주한테 제가 저기 뭐야 친구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게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자체가 그 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으면 락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동으로 락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설명을 되게 잘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때로는 그 이분들이 이 상품을 보고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는 걸 갖고 오세요. 이게 되게 좋은 사례인데 네, 뭐 네. 그런 해서 이제 영상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차량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점 스타트업이면 미케닉이 맞을 것 같은데 뭐 차량 디테일링하는 분이 소개한다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뭐 진행해 봤어요. 가격도 맞았고 이 브랜드가 좋아져서 그냥 제가 이게 생각만 한 거죠. 근데 진행해 보니까 이분이 거의 킹이었어요. 여기는 저희 CTR의 킹인데 이분이 CTR이 20%를 찍으셨던 분이에요. 와. 클릭수를 음. 이분이 설명을 해주니까 100명 중에 20명이 클릭을 해요. 네. 그다음에 매출도 제가 체킹했거든요. 이거는 뭐 제 매출 금액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매출도 엄청나게 그 만들어 주셨어요. 이분이. 네, 네. 저한테는 의외였어요. 디테일링은 차 닦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그 채널 구독자한테 신뢰도가 되게 높으신 거예요. 댓글들 읽어보면 이 사람이 말하면 뭘 해도 하는 거예요. 차량 관련된 거면은. 그래서 요 분이랑 좋은 결과가 나오고 다음번에 이 업체에서 그 캠핑 샤워기를 론치하셨는데 이분하고 다시 작업했거든요. 똑같아요. 또 CTR이 10몇 프로가 나오고요. 그 CPC도 잘 나오고 잘 돼요.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작업하세요. 촬영하시는 분들은 뭐 꼭 하셔야 되는 분이고 여기는 또 뭐 예를 들면 캠핑 갈 때 좋다. 당연하죠. 캠핑 갈 때 미국은 땅이 넓단 말이에요. 멀리 가고 한국처럼 캠핑 가서도 슈퍼마켓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긴 가면 산 오지라서 전화도 안 터져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설명해줘서 여기 되게 잘 된 케이스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그 다양한 분들하고 영상을 만들었던 캠페인들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CTR 자체가 되게 잘 나왔고 CTR이 잘 나오면 CPC가 잘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는 조금 안 좋았던 거가 계속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그 CPC 자체가 코스트 퍼 클릭 자체가 클릭당 내는 비용 자체가 거의 절반 정도 절반 이상 그 감소를 해서 굉장히 좋은 CPC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캠페인 진행하신 다음에 아마존 초이스 그 이게 태그가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뭐 처음에 작으셨긴 했지만 어쨌든 전년 대비 매출이 10배 이상 늦었어요. 그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이제 신규 상품을 론치할 때도 계속 활용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례 그 영상 보셨지만 이제 프링커라는 타투 프린터인데요. 역시 한국 업체고요. 여기에 챌린지는 이거였어요. 이제 가격대가 거의 300불 가까이 되거든요. 299불인 건데 이게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브랜드가 굉장히 좋거나 사람들이 신뢰하는 브랜드 뭐 애플이면 뭐 얼마라도 사니까 뭐 이런 브랜드이거나 아니면 실제 경험을 해봤더니 좋아서 오프라인 뭐 매장에 있어요. 실제 이제 프린트 찍어봤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뭐 이러면 산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프로덕트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경험하는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브랜딩이 중요한데 이게 특히나 그 미국의 오프라인에 까는 것 자체가 좀 챌린지가 있는 데다가 이 코비드 때문에 더 어려워졌죠. 이제 그런 상황이 오고 또 하나 어려웠던 거는 이제 실제 유즈 케이스 중에 제일 큰 게 여기는 이제 해변가에 나가서 이제 그 놀러 가잖아요. 날씨가 좋으면은 그때 이제 임시로 타투를 막 바꿔서 해서 패션에 민감하신 분들이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유즈 케이스였는데 그게 해변을 못 가니까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즈 케이스는 뭐 없을까? 뭐 가족들끼리 집에서 이걸 가지고 노는 시나리오 이런 건 어떨까?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찾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문제 플러스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찾고 싶다. 그다음에 그 간접 경험을 잘 보여주는 거를 찾고 싶다. 그렇게 이제 해서 캠페인을 시작하셨고요. 좀 어려웠던 캠페인이긴 했어요. 왜냐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막 물건을 주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는 어려웠고 근데 그 물건을 받는 크리에이터들도 아직 써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괜찮나? 뭐 질문도 많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캠페인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점을 넘어가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그 사례인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 되게 어려웠어요. 설득을 잘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저희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 그 브랜드 분들이 그냥 우리가 물건을 보내주는데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왜 그게 그렇게 어렵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맞는 게 저게 예를 들면 아이폰 그 뭐죠? 새로 나온 게
12인가요? 아이폰 12로 홍보하는 걸 저한테 애플이 맡겼다. 그럼 되게 쉬워요. 다 받고 싶어 할 테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아이폰이 아니잖아요. 애플이 아직 아니니까. 언젠가 되실 분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받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처음 보는 브랜드거든요. 네네. 그러면 본인도 이제 이걸 홍보할 때 자기 채널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잘못된 홍보를 했다가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내 팬들이 잠깐만 너 홍보했던 거 이게 되게 나쁜 브랜드인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우리 상품을 설명을 잘해주고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이 약간 뭐랄까 같은 팀 같은 의식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밸류를 많이 느끼게 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 작업들을 이제 충분히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영상들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 그 뭐 여기 뭐 이분은 차분하게 앉아서 설명을 그 꼼꼼하게 되게 잘해주세요. 근데 딱 보면 요런 타투가 실제 있으시죠? 그래서 이 타투가 있고 요거를 원래 영상을 만드셨던 분이 그 실제 타투를 내가 하지만 다 여기 타투가 좀 있으신데 실제 타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근데 다양한 걸 이게 앱이 있어요. 앱에서 이제 이미지를 넣으면 그거를 프린터로 보내서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설명을 조곤조곤 잘 해주셨어요. 이게 되게 밸류가 있어. 그렇게 해주셨고 요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남자친구한테 장난을 쳐요. 그 뭐냐면 남자친구가 이제 그 자기 이름 타투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뭐 여담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L워드라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고요. 뭐 커미트해서 결혼해야 될까봐 그거 되게 싫어 무서워하고 그 왜 여기 뭐지 몸에다가 상대방의 타투로 문신 쓰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면 자주 헤어지잖아요, 이분들은.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부담 느껴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요 여자분이 남자친구한테 이게 남자친구 이니셜인데 했다고 하고 보면은 놀래요, 남자친구가. 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뭐 근데 어쨌든 놀래고 그걸 이제 장난친 거다. 이게 프랭크 비디오들 많잖아요. 뭐 얘기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아 이런 상황이 쓸 수 있구나, 장난칠 수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도 나왔고요. 여기는 없는데 가족들이 만드는 영상들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로 우리 그 상품 홍보하는 영상들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뷰수도 많이 나왔고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CPC, CTR을 중요하게 보니까 그 CTR도 굉장히 많이 잘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되게 꼼꼼하게 고르셨고 그다음에 영상들이 잘 나와서 클릭주가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평균이 0.5입니다.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근데 거의 막 4배 이상 잘 나왔죠. 잘 나왔고 마찬가지로 그 니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프로덕이 좋아요. 이 네네. 프로덕이 좋지 않으면 그 이런 게 나올 수 없죠. 근데 이분들이 프로덕이 마음에 들면 그게 영상에 묻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이지만 프로덕에 자신이 있으시면 니시라도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정리를 좀 해보면 그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그냥 그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냥 좀 사이즈 큰 사람한테 우리 거 홍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요? 예전에 이제 스타들하고 인도스먼트 마케팅 하실 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케팅 하시면은 저희도 사실 해보긴 했거든요. 안 돼요. 그 뷰수도 안 나오고요. 그 결과도 안 좋고 돈만 많이 쓰시고 그 컨시스턴트하게 안 나와요. 그다음에 제일 안 나온 이유는 보는 이 밀레니얼들 젠지들이 그런 걸 싫어해요. 금방 알아요. 요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 그 BS 디텍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요즘 그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불씨 디텍터라고 자기들은 보면 안 돼요. 이게 마음에 없는데 홍보하는 건지 거짓말하는 건지 이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뭐 어떻게 버짓 좀 있으니까 우리도 런치했으니까 한번 브랜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 있으니까 2만 불이 있어, 3만 불이 있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실패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 진행하시고 데이터를 보고 옵티마이제이션 하시고 그다음에 니치라면 타겟팅이 여긴 가능하기 때문에 타겟팅을 잘 하셔서 궁극적으로 아까 미백 보셨지만 우리한테 맞는 채널들을 찾아서 결국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켰다 끌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제가 팁 4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계속 들으면서 이제
강조가 좀 됐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 뭐 CPV도 많이 보지만 그 결국은 클릭이에요. 클릭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시고 CTR이 잘 나오는 채널들을 빨리 찾으시고 잘 나오면 계속 리타겟팅 하셔서 그 숫자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트래킹 링크 뭐 괜찮아요. 뭐 굳이 뭐 그거 해봐야 얼마나 나온다고 그런 분도 있으신데 그러시면 그냥 돈만 날리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꼭 보셔야 되고 저희가 도와드리거든요. 네, 꼭 다시 돌아보시고 보시기에 영상 잘 나온 것 같다 하는 영상보다 숫자가 잘 나온 영상을 보셔야 돼요. 대체로 일치하긴 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라 잘 아시지만 쿠폰 주면 잘 되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그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해도 저희가 이게 컨시스턴트하진 않은데 대체로 전반적으로 이게 그 프로모 코드를 준 거랑 아닌 거랑 보면 작게는 몇십 프로에서 크게는 몇 배까지 차이가 나요. 이 그 클릭 레이시.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디스카운트를 작게라도 꼭 주세요. 그래야 홍보하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디스카운트 있어? 내 디스카운트 코드 써라고 설명이라도 하면서 재밌어라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클릭이라도 해보고. 근데 이제 보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면은 결과가 잘 안 나와요. 클릭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데이터도 제대로 안 나오고 다음 캠페인 하실 때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돈만 쓰신 거예요. 그 크리에이터 좋은 일만 시켜주신 거니까 인센티브 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고 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기브어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 이벤트 하라 그러는 거예요. 물건을 줘요. 뭐 한 개, 보통 한 개, 뭐 비싸면 한 개, 뭐 한 세 개, 뭐 5개 주고 자기 팬들한테 자 댓글 좀 남겨줘봐 관심 있으면 뭐 자기들 알아서 시켜요. 그러면 내가 3명 골라서 기브어웨이로 보내줄게. 그 자기 돈 갖고도 하잖아요. 네네. 그거 하면 효과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디스카운트랑 기브어웨이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원하실 거면 좋은 데이터를 얻고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항상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 들으시면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원오프로 그냥 한 번 만들어서 한번 빵 하면 때려보자 하시거든요. 돈 있으신 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안 돼요. 아까 경혜님이 보여주신 KC 네이스tat 있잖아요. 삼성이랑 KC 네이스tat이 1200만 명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는데 뭐 저도 팔로우하고 되게 유명하고 거의 대스타죠. 삼성이 거의 한 3년 스폰서 했을 거예요. 근데 안 했는데 KC 네이스tat이 못해서가 아니라 삼성 CMO께서 이 마케팅이 끝났다고 인터뷰할 때 얘기하셨어요. 효과도 거의 잘 안 나오고 삼성조차도 니치를 찾아가지고 이제 삼성의 니치는 로컬로 보는 거예요. 뉴욕에 있으면 뉴욕 사람들한테 맞는 마케팅을 하라고 이제 마케팅 전략을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그러는데 우리가 뭐 원오프 할 수 없잖아요. 롱텀으로 보시고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겟팅을 진지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저희랑 하시면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리타겟팅 계속 하신 다음에 아까 미백 사례나 다른 사례 보셨듯이 그렇게 하시면 이게 분명히 가능해요. 그래서 롱텀으로 보시고 그거를 빨리 땡기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뭐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되는 걸 기대하시는 거면 뭐 해보시는 걸 말리지는 않을 텐데 컨시스턴트 결과 안 나와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잘 나옵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또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튜브니까 이게 뭐 돈도 좀 썼고 뭐 홍보도 영상도 나오고 디스트리뷰션도 됐고 그럼 요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마케팅 택틱 중에 하나지 이게 마케팅은 아니잖아요. 마케팅의 한 방법이지. 그래서 아까도 사례 닷바치도 보셨지만 요걸로 끝나지 마시고 전체 마케팅 전략에서 우리가 이 영상이 나오면 잘 나온 영상들을 라이센스를 사서 웹사이트에도 올리고 아니면 아마존에 있는 그 리뷰 영상을 이걸로 대체해서 이게 잘 되는 걸 봤으니까 대체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을 크리에이터들하고 얘기를 해서 라이센스 한 다음에 다시 본인 우리 소셜 채널 다른 채널 인스타 같은 데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거를 그냥 계속 홍보해 주셔도 돼요. 이 자체를 우리 고객들하고 만나신 채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영상 나왔다고 알려주시고 그럼 보고 결국은 아까 퍼널이 클릭해서 웹사이트로 가게 돼 있으니까 바로 넘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영상 쪽으로 연결할 수 있게 그래서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에서 우리가 키워드 전략이 있으면
그 미국에서 SEM을 하시면 SEO를 하시면 그때 쓰시는 키워드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 가지고 해시태그 만드시고 그거를 일관되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으면 그거 딱 정해서 하나로 미는 거죠. 인스타에도 SEO, SM에서도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맞추시면 검색할 때 분명히 부스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시지 마시고 SEO, SM도 하신다면 그러니까 샤프파이 채널을 운영하셔서 그런 거라면 다 연계하셔가지고 이제 전력을 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때 이 SSO 쓰시기에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잘 나오는 걸 데이터를 보시고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그럼 분명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것만 하지 마시고 다른 마케팅 용도에도 활용을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이제 팁으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팁이고요. 정리해 보면 뭐 고객의 니즈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뭐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그 니즈에 맞는 상품들 분명히 잘 만들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잘 만드시고 나면 그 하나의 영상 만들어서 우리 것 이거니까 요거 사세요 하시는 것보다 아마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프로덕트들이 그 유즈 케이스별로 나누셔서 그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영상으로 그 홍보하시는 거가 마케팅에 효과가 있다는 거를 고객 니즈가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캠프가 그렇게 하셨어요. 니즈에 맞게 새로운 캠핑수가 생기니까 물건 만드시고 저랑 테스트해서 반응 보시고 기존에 그 채널 그 결과 잘 나오는 채널 이미 있다고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바로 런치해서 바로 결과를 얻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정보 습득 방법 그러니까 고객들이 다 유튜브로 가서 봐요. 근데 거기에서 간접 경험에 대한 니즈가 되게 크니까 제품 홍보를 그 유튜브 채널로 간접 공부하는 거를 이제 보셔야 되고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서울 시스터즈도 전체를 우리 시즈닝을 설명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체로 다른 영상에 이제 일부러 들어가는 영상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비디오를 내가 돈 주는데 우리 것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왜 그런지 이해가 가요. 돈도 주고 내 거 홍보해야지 왜 남의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아까 그 요즘 이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이거 홍보한다고 생각하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 뭐야 언박스 테라피 가서 보면 그 아이폰만 15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 몇백만 뷰가 나오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애플은 돼요. 그리고 그 언박스 테라피는 돼요. 그래서 언박스 테라피가 일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효과 나올 거예요. 근데 언박스 테라피가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언박스 테라피가 처음 보는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는 거를 15분 이상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언박스 테라피는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채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근데 저기 풀로 브랜딩하는 영상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게 아까도 보셨지만 사례도 많이 보셨거든요.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크리에이터가 나 충분히 10분 동안 이거 얘기할 게 있어요. 타투 프린터는 10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할 얘기가 재밌어요. 근데 김치 시즈닝은 10분 동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뭐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뿌리면 끝나는데. 그런 거를 그 상황에 맞게 보시고 대체로는 그 일부러 들어가는 저희가 이제 멘션 비디오로 부르고 PPL 비디오로 부르는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클릭은 거기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구매 결정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나 가족들 믿듯이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건 믿습니다.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 믿어요.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저희 직접 서베이도 했고 마켓 리서치도 하고 다 봤거든요. 다 믿어요. 이유가 되게 심플한데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프로덕트를 아까 이렇게 화장품 얘기했잖아요. 여드름 있는 그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피부 타입이 나랑 비슷한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 프로덕트를 또 써봤어요 옛날에. 그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보다 더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컨텐츠 때문에. 그래서 그 구매 결정 방법이 많이 바뀌었고 인플루언서들의 신뢰도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걸 좀 인지하신 다음에 그걸 찾는 데 집중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를 좀 마지막으로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경희님 얘기했지만 구매 결정을 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우리 거 사라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는 어디서 정보를 획득하느냐 다 유튜브로 가요. 물론 인스타그램 다 가지만 그 물건 리서치할 때 유튜브로 가게 돼 있고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직접 보고 간접 경험이죠. 어떻게 쓰는지 보고
누가 이런 걸 했는지 검색해서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가 신뢰하는 유튜버가 여기 설명하는 거 봤는데 했어요? 근데 걔가 좋대요. 써봤는데. 그럼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요것만 기억하셨다가 마케팅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소개만 간단하게 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희 소개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희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뭐 미국 업체들이랑 일하지만 한국에서 진출하신 분들 일한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랑 일하실 때 저희가 경험이 많으니까 현지 경험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움들을 많이 받으실 거고 지금 여기 GSL의 소장님하고 뭐 봉팀장이 계시지만 저희랑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도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미국에 있으니까 시차 문제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갭을 메꿔주시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실 것 같고요. 저희는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다 보여드리고 거기에 맞게 가격 이제 나중에 직접 상담하시면 설명도 드릴 텐데 가격 결정하는 부분들도 저희 시스템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적화하는 도구들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마케팅 하시기에 최적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캠페인 진행 방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캠페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시스템이 그걸 가지고 지원자들을 알아서 모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받으시는 거는 같이 우리랑 일하고 싶어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몇 명들이 자기의 어떤 컨텐츠 아이디어가 뭐고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은 이 채널의 장점은 뭐고 오디언스가 누구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컨텐츠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 시스템을 다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지원자 중에 이제 선정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요. 선정하시고 캠페인 관리도 저희 뭐 채팅을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영상 자체를 받아보신다든지 어프로브를 하신다든지 한 군데서 다 진행할 수 있는 술 드리고요. 당일 성과 측정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뷰티 브랜드들 뭐 이런 브랜드들하고도 일을 했었고 푸드 브랜드들하고도 있었고 푸드 브랜드들은 다 잘 돼서 뭐 다 아마존 베스트셀러들이죠. 그다음에 텍 브랜드들하고도 뭐 많이 작업했었고요. 그다음에 패션 브랜드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소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신청하신 분들 중에 초보분도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셀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뭐 적당한 어떤 난이도에 맞게끔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은 저희가 설문지에서 받았지만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한 특히 유튜버를 활용한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도움이 좀 되셨을 거고 저는 이제 많은 상담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경연님께 한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인플루언서 뉴즈타운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는지 캠페인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리고 실제 캠페인 등록됐을 때 광고주들이 보는 어드민을 조금 보여달라고 제가 보여줄 수 있겠냐고 경연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흔쾌히 지금 보여줄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경연님 제가 뭐 풀어드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 네. 지금 다시 한번 네네네. 조금만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이제 이걸 저희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광고를 진행하실 수, 크리에이터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온보딩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캠페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대충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드릴 때 보여드리는데 캠페인을 이런 식을 통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캠페인 매니지하는 방식도 보시면 저희가 이런 우리 채팅창에 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애널리틱스들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셔서 그냥 예로만 보여드리는 이건 저희가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자료들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쭉 보면은 궁금해하시는 estimated price range나 뭐 예상 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랑 같이 함께 하셨던 브랜드들은 좀 이런 자기 브랜드에 대한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 애들의 어떤 애널리틱스를 보면서 인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인제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신 다음에 크리에이터를 선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과정에서는 뭐 키워드들도 사용이 되고 여기에 저희가 인제 또 맞는 그런 타깃군들이 있는지 이런 에스티메이티드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네. 그게 단가요?
네. 잠깐 그러면 네 거기까지. 네. 잠깐만 올려주세요. 네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네 거기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네. 뭐 아마존에 판매하든 쇼피파이에 판매라든 미국 유튜버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고 싶어 그러면 뮤직타운에 회원 가입을 하고 내 상품 캠페인이라는 걸 등록을 하실 때 본인의 상품 타겟 연령 그리고 나는 광고비 예상 버짓을 얼마 쓸 건지 그리고 인플루언서는 몇 명 할 건지 예를 들면 나는 뭐 5,000불 쓸 거야 근데 1,000불짜리 4명의 인플루언서를 원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질문하는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이제 그걸 맞아요. 바탕으로 이제 뮤직타운에서 보유한 인플루언서한테 이 상품들을 보여드리고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 그 어디 저기 네 거기 그렇게 네. 하면은 인플루언서들이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서 우리 광고주 판매자분들이 내 상품을 신청한 예비 인플루언서가 누구누구고 그들의 구독자 뭐 좋아요 그다음에 그들은 어떤 컨셉으로 저기 영상을 찍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네. 자세히는 안 보지만 인플루언서당 대략적인 금액 영상 제작하는 그렇죠. 금액도 나와 있죠. 나와 네.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으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맞습니다. 잘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이제 내가 원하는 인플루언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네. 그분들한테 상품을 보내고 그분이 이제 영상을 찍어서 비공개로 올리면 판매자가 보고 수정사항 수정한 다음에 라이브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이렇게 되셔서 인제 어느 정도 '내가 마음에 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생겼다.' 꼭 음. 결정하기 전에도 인제 채팅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크리에이터와 대화를 하면서 지금 나의 지금 상품 프로덕트이 나오는 과정, 비디오가 나오는 과정까지도 이런 채팅창을 통해서 계속 네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인제 이런 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 지금 크리에이터들을 이런 방식으로 모으고 또 지난 것들 그다음에 인제 이미 완료된 것들 이렇게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어떤 브랜드들이 진행하고 있었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네네네. 저희가 그 지금 채팅방에 끄셨구나? 어, 다시 보여 드릴까요? 네네네. 채팅방에 네. 상담할 수 있는 뮤직타운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거기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뮤직타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보통 저희가 미국의 유튜버를 선정을 하려면 검색하기도 힘들지만 그들한테 일일이 접근해가지고 니네 얼마 줘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뮤직타운은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유튜버들의 뭐 구독자, 좋아요, 타겟층 이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뮤직타운에서 유튜버들한테 너는 우리가 보니까 영상을 찍을 때 100에서 500불짜리 가격 정도 된다고 제안을 먼저 하시죠. 그러면 그거를 맞죠. 수용한 사람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뭐 서제스트 프라이스에 각 인플루언서랑 대략적인 비용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네. 광고주는 그걸 본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한 인플루언서의 비용이 뭐 1,000에서 2,000불 사이야라고 가격이 있지만 실제 영상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그 1 캠페인을 달이 지나서. 한 네. 달이 지나서 효율이 많이 나오면 좀 많이 주고 안 나오면 조금 주는 그 레인지 그 어떤 비율 안에서 그래서 그쵸.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형평성 있게 주는 게 가장 큰 저기 뮤직타운의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걸 다 하나하나 찾아서 딜하고 뭐 이거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와 인플루언서의 그런 조율들 심지어 보통 이런 중개 플랫폼들은 직접 광고주랑 판매자가 저기 그 뭐죠? 그 직거래를 못하게 하거든요. negotiation. 네네. 네네. 근데 채팅을 통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게 참 좋은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벌써 뮤직타운 소문 나 가지고 아마존 판매자분들이 아르마를 이용해서 제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그 아까 가격 얘기하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네, 간단하게만 부연 설명드리면 가격이 저희가 이제 그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직접 연락하셔도 돼요. 뭐 저희는 그거 하시지 말라고 하진 않고요. 근데 해보시면 다시 저한테 오세요. 왜냐면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연락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한 명은 돼도 그게 여러 명 할 때는 어려워요. 한 번 하실 땐 되더라도 반복은 안 되시는 게 되게 많고요. 음. 그 두 번째는 가격을 이제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시스템은 어떻게 그러니까 마켓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연락을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럼 보통 버짓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질문이 그래요. 네네. 그럼 버짓을 왜 물어보지? 그럼 버짓이 얼마면 어떻게 할 건데? 버짓이 2,000불이라고 그러면 2,000불 달라 그럴 거예요. 버짓이 10,000불이라고 10,000불 달라 그럴 거고. 음.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근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받았냐 저희는 다 물어보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그렇게 받았대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안 되니까 되려 그 브랜드도 그것 때문에 브랜드가 안 하고 싶으면 크리에이터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채널들 다 분석을 합니다. 채널을 분석을 해서 마켓 데이터와 같이 분석한 다음에 이 채널이 맞는 가격이 얼마일지를 레인지로 드려요. 미니멈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맥시멈 이 정도 돼야 되고 정한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아까 설명 주셨지만 영상이 나오고 나서 실제 결과를 30일 동안 저희가 쭉 트래킹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그건 저희가 이제 뷰수나 인게이지먼트나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알고리즘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요. 그럼 거기에는 브랜드나 크리에이터도 딴지 안 걸고 다 동의하는 건데 지금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가격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는 없었어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마켓 데이터 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가격 결정에 대한 내고에 대한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뮤즈타운 통해서 뭐 5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이번에 캠페인 하기 위한 버짓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유튜버한테 드는 건 아니고 어떤 뮤즈타운의 수수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네네. 좀 구분이 될까요? 네.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처음에 이제 버짓으로 저희가 크리에이터한테 주는 약속 중에 하나로 그냥 캠페인을 여는 게 아니라 버짓이 커밋이 돼 있다. 이제 크리에이터들도 거꾸로 돈이 떼이는 경우가 많대요. 하하. 그런데 연락을 해서 물건을 줘서 영상을 올린 다음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신뢰를 좀 주기 위해서 하나 약속으로 이제 그 버짓을 커밋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니멈 2,000불을 커밋을 하시면 캠페인 론치를 하실 수 있거든요. 2,000불. 캠페인 2,000불로 하시고 저희 수수료는 20% 수수료가 붙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 수수료 20%가 있고 나머지 비용들이 그 크리에이터들하고 이제 진행하시면서 가격이 나중에 결정이 되면 비용 지불이 되고 20%는 플랫폼의 수수료로 납부가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셀러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미 사용하고. 네네네. 네네네. 대부분 다 아마존 판매자분들인데. 아직 다수는 아마존으로 시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개를 샤퍼파이랑 동시에 하시거나 샤퍼파이만 하시는 채널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으시고 네네네. 저희 미국 고객들은 대부분 더 샤퍼파이나 빅커머스 위에 있으신데 한국은 아무래도 아마존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미백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음? 처음에 런치했던 2개 프로덕트만 아직도 아마존에 있고 나머지 3개 새로운 프로덕트는 전부 샤퍼파이에서 런치. 네네. 결론은 자사 브랜드로 가는 게 맞는데 일단은 미국에 판매도 해야 되니까 아마존과 쇼피파이 둘 다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오늘 너무 조용한데? 네네. 네네. 쇼피파이는 그 한국으로 따지면 고도몰 카페입사 같은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영문 쇼핑몰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본인만의 영문 쇼핑몰과 함께 또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같이 진출해야 매출과 함께 자사 브랜딩에 대한 브랜딩도 되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게 자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거니까 아마 이거는 단순 리셀러보다는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분들이 아마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게 제일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춤 시계 브랜드인데 만약 전개한다면 어떻게 할까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단 신청 gsl.뮤즈타운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성함하고 연락처랑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따로 연락을 드려서 진행상 어떤 건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글로벌셀러 랩은 저희 회사 이름입니다. 저희가 뮤즈타운 미국에 있는 뮤즈타운의 한국 파트너에서 저희가 많은 분들 한국에서 아마존과 쇼피파이 등을 활용해서 해외 판매하시면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홍보해서 많은 분들에게 뮤즈타운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고생하셨는데 미국에서 지금 새벽이신데 우리 회원분들께 좀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뭐 저기 참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사실은 뭐 더 많이 드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 못 드렸을 거예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여기 상담 신청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좋으니까 질문이나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뭐 GSL 통해서는 저희한테 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웹사이트 GSL 웹사이트도 있지만 저희 뮤지타운 미국 사이트 영문이긴 한데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아까 질문 주셨던 어떻게 캠페인 시작하냐 하는 부분들이 문서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거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미국에 계시지만 많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회사들이 뮤지타운 통해서 미국에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저희 카페에 오셔서 온라인 컨퍼런스 관련된 뮤지타운 후기를 좀 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이후에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직접 하고 싶으면 또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타운 많이 좀 소개 주변에 해주시고요. 주변에 제조사분들 또 아마존에 활동하시는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창업연구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대표님 제가 조만간 한번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저희 카페 이름이요? 네, 저희 카페 이름. 네. 글로벌 셀러 창업연구소입니다. 제가 링크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